네, 캘리포니아주가 이 중산층도 포함해서 $600씩을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어제 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 무슨 돈이 많은가 했더니 지난해 또 거친 세금이 그렇게 많다는 소식인데요. 이 IT 기업들의 선전의 결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대 송유관이 해킹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솔린 가격이 상승할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높은데 가솔린 가격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높은 가솔린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하는 주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중산층을 포함해서 $600씩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지난번 저소득층에서 이번에 연소득 $75,000까지 글쎄요, 중산층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 거여서 사실 많은 주민들이 나도 이번엔 그럼 대상이 포함되는 건가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좀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까지 퍼주면 캘리포니아주 재정은 과연 괜찮은 건지 네. 한편으로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네. 믿기 힘든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폴리티코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그렇게 회계년도로 따지면 이제 두 회계년도에 걸친 건데 이 기간 재정 흑자가 네. $757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600 현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로컬 정부도 이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지금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린 선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재정 흑자를 냈다는 건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이 세계 IT 산업의 호황 덕분입니다. 네.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흑자를 낸 배경으로 이 실리콘밸리의 고공행진을 꼽았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주식시장 강세도 한몫했다는 분석인데요. 네. 요즘은 나스닥이 연일 떨어지는 등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엔 팬데믹 후에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죠. 네. 그렇게 되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캐피탈 게인 텍스, 그러니까 자본 이득세를 많이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세금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폴리티코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 근무를 한 것도 역시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와 더불어서 전국에서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포함이 되죠. 코로나19 사태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선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졌고요. 네네. 캘리포니아주도 물론 이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동시에 또 캘리포니아주에선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세금도 계속 지불한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뉴섬 주지사는 어제 남는 예산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흑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환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혹자는 또 뉴섬 주지사가 지금 리콜을 지금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네. 돈이라도 좀 주면서 또 인기를 회복해 보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LA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은 뭐 주민들은 그렇게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또 하는 그런 또 새로운 또 저 여론조사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자격이 되는 주민들은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시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건데요. 어제 뉴섬 주지사가 기자회견 열고 현금 지급 확대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을 발표한 것이었죠. 네.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다가 이 계획안을 프레젠트하진 않았습니다. 아하.
오는 15일 금요일에 주의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그 다음 이제 주의원들이 그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예산안 통과 마감일은 6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네. 마감일 전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제 통과해서 승인이 되면 그 후에나 $600 현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대 송유관이 해킹 공격으로 멈춰선 지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부터 뉴저지까지 5,500마일 송유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겠죠. 가솔린 품귀 현상이 우려되고 또 역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자동차 클럽 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2.98입니다. 네. 7년 만에 최고로 오른 겁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갤런당 $2.99 기록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AAA는 성명을 내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셧다운에 반응해서 이번 주 가솔린 가격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송유관 중단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 동부 해안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가솔린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사실 이 송유관 운영 중단 소식 나오자마자 운전자들은 가솔린 가격 급등을 우려했고요. 실제로 이번 사태로 공급이 줄어들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일부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타운 한 주유소에는요. 가솔린이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유하려는 차가 한 20대 정도 길게 줄선 장면이 목격됐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주에서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미 동부 일대 주유소에선 가솔린이 바닥난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한 주유소에선 지금 가솔린 없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실시간 주유소 정보 안내 회사죠. 가스버디 애널리스트인 패트릭 드하는 어젯밤 버지니아주의 주유소 가운데 7%에서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부는 그렇고 이거 남가주는 어떻습니까? 사실 남가주는 정말 가솔린 가격이 이미 너무 비싸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싶은데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ABC7은 오늘 아침 LA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15라면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2.85였는데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남가주 운전자들 앞으로 며칠간 더 높은 비싼 가솔린 가격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송유관 운영을 이번 주말까지 재개했다고 했으니까요. 이번 주말이 될 때까지 이번 주 중에는 계속해서 가솔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물론 미 동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지속되는 상승세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공항에는 여파가 벌써 미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 2개를 조정했고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측은 항공유가 1, 2주 분량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사무실 출근 많이 하고 있고 또 백신 대중화 후에 첫 여름 휴가철 맞아서 항공편 예약이 늘어나는 가운데 벌어져서 더 우려가 높은데요. 다만 유조선과 유조 트럭이 투입돼서 애틀란타 비롯한 미 남동부 지역 해안으로 향하고 있어서 당장 수요를 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분석도 CNBC가 내놨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달 말 메모리얼 연휴 때 또 여행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 메모리얼 데이가 오는 31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AAA는 올 메모리얼 데이 27일부터 31일까지 연휴 기간 3,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행에 나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올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은 작년 메모리얼데이에 비해서 60%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행하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꼴, 전체 3,400만 명은 자동차 운전해서 여행에 나설 전망인데요.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에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 여행을 한다고 트리플A는 밝혔습니다. 네. 갤런당 3달러라고 하면 사실 남가주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인데 이게 전국 평균으로 보면 꽤 높은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52% 자동차 여행 늘어나고 2019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9%가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뭐 작년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주에 사는 사람보다 갤런당 1달러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세금도 그렇고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가장 인기가 있는 여행지는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로드 트립과 그다음에 항공편 이용한 여행 둘로 나뉘어 봤는데요. 이제 자동차 이용한 여행은 1위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네, 그다음 2위 올랜도, 플로리다주 올랜도, 3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머들 비치, 그리고 4위 덴버. 그다음 5위는 좀 특이한데 테네시주의 내슈빌이 꼽혔습니다. 내슈빌. 네네. 그다음 컨트리 앤 웨스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다음 이제 그 항공 여행 그것은 플로리다주 올랜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2위고요. 호놀룰루 3위, 알래스카 앵커리지. 그다음 5위는 콜로라도주,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자리했습니다. 네, 네. 조금씩 뭐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또 선호하는 여행지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